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좀 가볍게 막 어떤 뭐 특정한 물건 소개보다는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그냥 뭐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파트도 그렇고 뭐 지산도 그렇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강남인 것 같아요. 여기 강남. 강남에서 가까우면 아파트도 비싸고 지산도 비싸고, 그쵸?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플레이스 용산. 그쵸? 용산도 핫하고 뭐 가격대 많이 올라가겠죠. 앞으로도 더. 그리고 이제 여의도도 여기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뭐 핫하죠. 아이고. 이쪽도 이제 사무실들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 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사는 우선 여기 문정동이 뭐 많이 올랐고 지금 뭐 평당 3천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가까운 또 여기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3천만 원대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데는 영등포겠죠. 이렇게 왔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옆에 가깝긴 한데 여긴 좀 허들이 있죠. 가산구로는 좀 허들이 있어요. 여기는 산단이라는 허들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저는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천. 여기도 뭐 되게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공사 엄청 하던데요. 뭐 지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일반 공사하는 게 다른 건물들 그냥 사옥 같은 거였던 것 같고 지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가 요겁니다. 서울 지사는. 뭐 물론 중간에 뭐 이런 가양도 있고 마곡은 그래도 마곡 있고 또 마곡하면 여기 또 덕은지구 있고 그냥 자꾸 사이드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 여기 또 덕은도 있고요. 여기 향동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한참 뭐 분양을 하고 있는 여기 지축역 쪽에 여기도 이제 또 있고요. 근데 좀 이제 요 범위 안에서는 좀 벗어나는 데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은 이렇게 집접화돼 있는 겁니다. 얘네들끼리도 서로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이 지역들끼리도. 지사는 이렇게 집접화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아파트가 사실 이제 막 계속 모여 있는 거 많이 쭉 대단지가 좋잖아요. 그런 거 같이 지산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인프라가 아무래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가산에서 평당 3천짜리 얘기가 나왔죠. 분양가가. 요거. 여기 자리가 이제 평당 3천이었죠. 여기. S&T 중공업 자리. 요 자리가 지금 평당 3천이었는데 뭐 그렇게 인기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보면 자리가 정말 좋은데 가격이 아직 3천을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가산에선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동이나 문정동은 이미 가격대가 3천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천장을 뚫은 거고요. 얘네랑 같이 가격대를 간다? 그건 아직은 조금 무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무리냐? 가산, 지식산업센터의 가격대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왜냐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월세를 받고 그 수익을 내던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새 가격대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지사는 이제 시세차익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진짜 시세차익형이냐 했을 때 실수요자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시세차익형이 맞아요. 지금 매매가 되느냐죠. 매매가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있는 부동산이 여기 리더스타워고요.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SJ 테크노빌인데 평당 1,500에 실수요자분들이 사고 싶어 합니다. 샀고요.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 평당 그 가격에 사시는 거는 실수요자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 조금 주춤하는 거죠. 그럼 가산 이 지식산업센터의 가격대는 물론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강했어요. 그 아파트 지식산업 그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다. 아파트 투자에 대한 대체제라는 그런 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일로 투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탁 든 생각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가 아니라 아파트는 지산의 바로미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가격대가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규제를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물가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자시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아파트를 규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뜬 게 이제 지산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지산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된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지산도 그렇게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겠구나. 물론 자금의 유동성이 커져서 얘도 올라가고 쟤도 올라가고 다 A, B, C, D급까지 다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말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 다음은 지산도 올라간다고 봐도 되겠다라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택과 지산을 너무 분리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일 의문나는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 분양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산 분양 많이 하고 있고 물건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산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은데 의외로 공실이 별로 없어요.
좀 그 점에서 되게 놀라웠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 10년을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 공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실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뭐 한 350개 호실 중에서 한 7개? 이 정도면 공실 엄청 많은 거예요. 7개 정도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분양 막 들어오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실이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7개가 14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7개가 되려 뭐 한 3, 4개 정도로 줄으면 줄었지 그것보다도 더 준 것 같아요. 공실률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어떻게 이 공급을 다 받아주는 거지? 도대체 새로 생겼나? 새로 어디서 수요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공실률이 별로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계신 대표님께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산업이 바뀌었다. 4차 산업 시대다. 이 4차 산업 시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였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여기가 그 대부분 업종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정보통신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종들이 여기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업종들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요.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에서 메타버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또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웹 3.0 시대를 넘어서 웹 4.0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도 나름 막 그런 거에 감명받고 막 그랬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나는 이 부동산에 어떤 메타버스를 입혀야 되냐. 너무너무 관심 있고 흥미진진하고 가슴 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러다가 말았지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수도권에는 그런 수요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역할을 이게 지금 지산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물론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가격대가 오르고 나서 경기도권으로 갔어요. 경기도권의 가격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이런 광역시였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대구, 광주, 뭐 대전, 세종 엄청 많이 올랐죠. 인천 이런 광역시들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까지 가격대 올라가고 나서 간 데가 이제 지방이었습니다. 소규모 지방까지도 가격대가 올라갔었죠. 저도 막 쫓아다녀 봤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먹고 자는 거니까 그냥 주거용이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이 지사는 사업을 하는 용이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뭐 기본계획,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는 그런 거 보면은 한 자족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산을 때려 박더라고요, 한두 개씩. 그래서 일자리, 주거, 상업, 뭐 공업 이것까지 다 같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걸로 가고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아무래도 지금 그게 이제 기본 목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접화돼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한데 이런 데가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도 하긴 당연한 건가?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이제 가격 좀 내려가고 뭐 조정되는 거 아니냐 불안불안해 할 땐 그러면 그런 시장을 이기는 그런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동산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에 있는 거는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건 별 내용은 아닌데 얼마 전에 여기 그 경매를 다녀왔습니다. 하이엔드 1차 여기가 이제 경매로 나왔었고 한 전용 면적이 30평이 조금 넘어가는 거였고 분양 면적도 60점 몇 평 나오는 거였는데 감정가가 5억 천인가요? 5억 천이 나온 거예요. 한 평당 한 850만 원대?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나와서 너무 싸게 나와서 한번 저도 입찰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낙찰은 한 6억 8천 얼마에서 낙찰이 됐고요. 한 열 몇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6억 2,380 뭐 요 가격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6억 1천만 원대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한 중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가격대 쓴 가격이. 근데 한 평당 1140, 1150 요 가격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시세는 지금 한 평당 1300 그 정도면 아마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평당 1300인데 낙찰가는 한 115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떠들고 다음에는 저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아직은 그래도 가산, 지산 소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름 정리가 되네요. 예. 다음에는 이제 물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늘 근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